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미정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야. 나는 단호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동창회에서 내가 한 말들 다 취소하고 싶어. 언니 옷 보고 비웃고 남편 뭐 하냐고 묻던 거 그땐 그냥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무릎 꿇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그저 살고 싶어. 그녀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던 손이 이제는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죠. 그때 알았어요. 인생이 뒤집힐 때 사람은 체면보다 숨부터 구하려 든다는 거요. 언니 남편한테 한마디만 해줘. 그 사람은 몰랐대요. 그 말 한마디면 돼요. 제발. 미정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부탁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언니는 할 수 있잖아. 검찰총장 부인인데 그 한마디면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잖아요. 그녀의 울음이 거실에 번졌습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과 벽시계의 초침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흐느낌.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법은 부탁으로 움직이지 않아. 나를 비웃던 친구의 처참한 비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아래. 저는 오래되었지만 정든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주변 테이블마다 명품 로고가 반짝였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여자들의 손목에선 시계가 빛났고 발끝에선 하이힐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저는 5년 전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싸진 않지만 참 편안한 옷이었기에 좋아하는 옷이었어요. 언니, 진짜 오랜만이야. 미정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번 시즌 신상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잡지에서 본 적 있는 1,000만 원짜리였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제 옷차림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어요. 목선에서 시작해 소매, 허리, 그리고 제 무릎 위 가방까지. 그 시선이 지나가는 동안 제 등에선 땀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요즘 뭐 해? 미정이 물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누구는 건물주 남편을 뒀고 누구는 대기업 임원과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오가던 자리였으니까요. 그냥 나란 일 하고 있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나라 일? 공무원이야? 미정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아, 그럼 월급 받아서 전세 사는 거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컸어요. 주변 테이블 사람들도 듣게끔 말이죠. 요즘 월급 받아서 어떻게 살아? 진짜 힘들겠다. 친구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하며 위로 섞인 말을 건넸고 다른 누군가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미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 남편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100억씩 가져와서 매일 쇼핑하느라 바쁘다니까? 저는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웨이터가 제 옆을 지나갔어요. 손에 와인 트레이를 들고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일어서는 바람에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와인 잔 하나가 흔들리더니 붉은 액체가 공중으로 튀었어요. 제 원피스 소매에 와인이 튀었습니다. 얼룩이 천천히 번져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하죠. 미정이 핸드백에서 티슈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그래도 얼룩은 빨리 닦아야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 옷 같은 건 물들면 오래 가잖아.
버리기 아깝잖아. 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누군가는 입을 가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티슈로 얼룩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귓가가 화끈거렸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연회장을 가로질러 복도로 나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저는 수도꼭지를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공무원 맞아. 입술이 떨렸어요. 그런데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검찰총장이에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매에 와인 얼룩을 한 번 더 닦아냈어요. 얼룩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길어질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있어.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심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남편은 지금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서들을 말이죠. 다시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제게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 위 와인 잔이 촛불 아래 붉게 빛났어요. 그 빛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구두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소파가 아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그의 앞에 쌓여 있었어요. 왔어. 남편이 짧지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네, 지금 왔어요. 탁자 위 서류철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퓨처그룹 횡령 혐의 조사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어요. 그 옆에는 긴급 대외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가락이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며 움직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끓여둔 된장찌개가 냄비에 담겨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았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퓨처그룹을 둘러싼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기업 로고가 크게 비쳤어요. 그 로고를 저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맛을 봤어요. 간이 적당했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어요. 오이 무침,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밥 먹어요. 제가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TV에선 계속 뉴스가 흘렀어요. 퓨처그룹은 지난 3년간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연회장에서 미정이 말했었죠. 우리 남편이 퓨처그룹 이사야. 요즘 정신없어. 그녀가 자랑스럽게 웃던 얼굴이 선명했어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찌개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서류철을 덮으며 일어섰어요. 그가 식탁으로 걸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동창회 어땠어?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남편의 손이 거칠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한술 뜨고 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씹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멀리 있었습니다. 이번 건 꼭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끝을 봐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남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퓨처그룹 본사 건물이 비쳤어요. 기자들이 정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등줄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왠지 모를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세상은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침묵 속에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일어섰어요. 서재에서 일 좀 더 할게. 그가 등을 돌렸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렀어요. 그릇을 닦는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미정이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작게 찍혀 있었어요. 사진을 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껐습니다. 고요함이 집안을 채웠어요. 서재에서 남편의 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일 회의 때 보고서 준비해 놓으세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요. 연회장의 샹들리에, 미정의 웃음, 와인 얼룩, 그리고 TV 속 뉴스. 모든 것이 뒤섞여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운명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엇갈려 지나가는 이 세상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를 펴서 접으며 TV를 틀어놨어요. 오후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속보입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손이 멈췄어요. 검찰이 퓨처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박스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건물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와이셔츠를 내려놓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껐어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미정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평소보다 높은 톤이었습니다. 요즘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우리 회사 말이야. 검찰이 난리도 아니야. 미정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미쳐 돌아가네. 밤낮으로 회의만 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어요.
그래? 많이 바쁘겠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남편은 검찰 쪽은 아니지? 미정이 물었어요. 무슨 일 하는지 알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저는 얼버무렸어요. 아, 그래? 미정이 웃었습니다. 그럼 이런 거 잘 모르겠네. 우리는 힘들어 죽겠어? 통화가 끝났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실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창밖으론 햇살이 들어왔지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서재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 구속영장 오늘 접수합니다. 그 한마디가 또렷했어요.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제 귀에 못처럼 박혔어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미정의 SNS를 열었어요. 어제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예요. 사진엔 미정과 그녀의 남편이 함께 찍혀 있었어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어요. 횡령 맞나요? 뉴스 봤는데 핸드폰을 던지듯 소파에 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거였어요.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오늘 회사 일찍 끝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집에 들렀어. 서류 가지러. 남편이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고요함을 깼어요. 컵에 커피를 따르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녁은 늦을 거야. 그가 말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현관까지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이었어요. 누군가 링크를 올렸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퓨처그룹 회장,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채팅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네 남편 회사 아니야? 대박. 괜찮으려나?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요. 하지만 진동은 계속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불을 끄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어요. 그날 저녁 집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커튼 틈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현관 앞에도 도로에도 경호원들이 차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거울을 보며 매듭을 조였습니다. 오늘은 늦을 거야. 남편이 말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조심해요. 저는 뒤에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로 갔어요. 남편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량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현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남편이 검찰총장이래. 와, 대단하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가 한창이었습니다. 검찰이 퓨처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화면엔 검찰청 건물이 비쳤습니다. 카메라가 바뀌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어요. 더 날카롭고 더 차가웠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퓨처그룹 본사 앞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은 현재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기자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정의 SNS를 열었어요. 세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해외 어딘가에 있었어요. 파란 바다가 배경이었습니다. 여행 중 힐링하고 와요.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어요. 하지만 댓글창은 난리였습니다. 남편 회사 망하는데 여행? 염치가 없네. 돈 어디서 났어? 악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어요.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찰총장 부인이랑 친구라며? 청탁했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오렌지빛으로 물들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 소음이 크게 들렸어요. 평소엔 신경 쓰지 않던 소리였는데 오늘따라 귀에 거슬렸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왔어요. TV에선 여전히 뉴스가 흘렀습니다. 퓨처그룹 임원진 전원 소환 조사 예정. 화면에 임원들 명단이 떴어요. 그중 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미정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아래 주차장에 또 검은 차가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인 것 같았어요.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커튼을 쳤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쌓이고 있었어요. 미정이 연락 안 받네. 걱정된다. 저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남편은 아직 안 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을 밥상이었습니다. 냄비에 라면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먼 곳에 검찰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릇을 씻고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TV는 껐어요. 고요함이 집을 채웠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안 자고 기다렸어?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하루였어. 힘들었겠어요. 저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남편이 물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도 바쁠 거야.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고요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리였어요. 행주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정이 서 있었어요.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언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미정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하지만 미정은 앉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살려줘. 미정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 남편한테 말 좀 해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어. 회장이 다 시킨 거라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정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정아. 저는 황급히 그녀를 잡았습니다. 제발. 미정이 흐느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해. 남편은 밤마다 술만 마셔.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진술서, 계약서, 뭔가 빽빽하게 적힌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거 내 남편한테 전해줘. 미정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이게 증거야. 우리 남편은 피해자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일어나. 대답해 줄 때까지. 창밖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아파트 앞에 기자들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이 창밖을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일단 일어나. 저는 미정을 일으켰습니다. 소파에 앉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미정에게 건넸어요. 마셔. 미정이 물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 물이 흔들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놨어요. 몰라봐서 미안해. 미정이 말했습니다. 동창회 때 말이야. 내 남편이 검찰총장인 줄 몰랐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물컵을 바라봤어요. 물 표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 미정이 애원했어요. 내 남편한테 우리 남편은 억울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아, 나는 그런 일에 관여할 수 없어. 왜? 미정이 소리쳤어요. 친구잖아.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그래도 안 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미정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냉장고 소음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미정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미정이 말했습니다. 기대한 내가 바보였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었어요. 봉투에 다시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일어서는 미정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고 반짝이는 구두도 없었어요.
그냥 지친 중년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갈게. 미정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미정이 복도로 나섰습니다. 미정아. 제가 불렀어요. 미정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미정이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정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침에 쓴 그릇들이 싱크대에 있었어요. 물을 틀고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머리는 멍했습니다. 물소리만이 귀에 들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집에 누가 왔었어? 남편이 물었어요. 네. 경호팀이 보고했어. 누가 왔다 갔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친구였어요. 어떤 친구? 그냥 동창이요.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요즘 시기가 시기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알았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해를 가렸어요.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미정이 남기고 간 서류 봉투가 바닥에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열어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열지 않았어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긴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먹었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남편에게 건넸어요. 그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오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그 회사 이사 구속됐어. 손에 든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누구요? 제가 물었습니다. 퓨처그룹 전무이사 남편이 말했어요. 횡령 혐의로. 미정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듣고 나니 달랐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여자, 내 친구였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제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동창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왔었다며. 남편이 말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수저통을 정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남편이 물었어요. 그냥 하소연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지. 그가 중얼거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멀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했어요.
내일이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식탁 위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 오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봤어요. 그러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조명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피곤하죠. 들어가서 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어요.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 빗소리를 들었어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그룹 전무이사 구속. 기사가 떴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미정 남편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만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제 자신. 명품 가방을 든 친구들 사이에서 작아졌던 제 모습. 하지만 오늘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천둥 소리도 들렸어요.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창밖이 순간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어요. 언젠가부터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깊고 고요한 잠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편함에서 초대장을 꺼냈어요. 동창회 안내장이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예전 그 검은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와인 얼룩은 깨끗이 지워졌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낡은 구두를 꺼냈습니다. 천으로 정성껏 닦았어요. 광이 조금 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동창회 다녀올게요.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몇 달 전 그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익숙했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여러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어머 왔어?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검찰총장 부인 아니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냥 공무원 아내야. 친구가 웃었습니다. 겸손하긴. 자리로 안내받았어요. 이번엔 중앙 테이블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구석이 아니었어요. 앉자마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사를 건넸어요. 궁금한 게 많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요즘 바쁘지? 누군가 물었어요. 남편이 바쁘지. 나는 그냥 집에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럽다 든든하겠어.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선을 연회장 안으로 돌렸어요. 미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몇 개 있었어요. 아마 그 중 하나가 미정 자리였겠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옆자리 친구가 말을 걸었어요. 미정이 소식 들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 이혼했대. 남편 감옥 가고. 친구가 속삭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랬구나. 아이들은 외국 보냈대.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화제를 돌렸습니다. 오늘 음식 맛있네. 식사를 마치고 와인이 나왔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따라졌어요. 촛불 아래서 빛났습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천천히 넘어갔어요. 사람들이 떠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퍼졌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건강.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몇몇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택시를 기다리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달도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끝났어? 네, 지금 나왔어요. 집에서 기다릴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택시가 왔어요.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무도 저를 비웃지 않았다고. 그게 기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힘들지 않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그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더 선명해 보였어요. 오늘 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작점에 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꽃가게가 보였어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꽃들이 보였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향기가 코를 간지렸어요. 여러 꽃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꽃 찾으세요? 주인이 물었어요. 튤립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있죠. 노란색이랑 분홍색 있어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노란색으로 주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주인이 꽃을 싸줬어요. 종이에 정성껏 감쌌습니다. 리본도 묶어줬어요. 예쁘게 피울 거예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을 받아들었어요. 가게를 나섰습니다. 꽃향기가 따라왔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화병을 꺼냈습니다. 물을 채웠어요. 꽃을 하나씩 꽂았습니다. 노란 튤립이 화병에 담겼어요. 식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햇살이 꽃잎을 비췄어요. 창가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꽃이 예뻤어요. 봄이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남편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동창회에서의 모욕, 미정의 방문, 남편의 수사, 그리고 오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남편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았어요. 검찰총장의 아내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제 이름으로 세상을 견뎠습니다. 제 발로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구름도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오래된 식탁 위를 비췄습니다. 노란 튤립도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포근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을 밥이었습니다.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꺼냈어요.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튤립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어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못한 책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용히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책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달도 밝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입가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어요.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내쉬었습니다.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잤어? 방금까지 책 읽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왔어요. 식탁에 튤립을 봤습니다. 꽃 샀어? 네, 예쁘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네.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있었어요. 튤립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꽃잎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일어서서 불을 껐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공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요. 잠이 스르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꿈속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